오늘 만만치 않다. 아 그래요? 만만치 않다. 근데 뭐 언제 만만했습니까? 점점 어려워지고 있더라고요. 예. 또 로봇은 좀 익숙하니까 우리가. 그래. 예. 가봅시다. 자, 가설 보여주세요. 네. 블루, 화이트 칼라, 땡땡땡, 땡땡로, 땡땡된다. 블루 화이트 컬러 땡땡된다는 대체된다 아니야? 맞다. 궤도 씨가 조용해졌어. 그럼 맞는 거예요. 당황했다. 네. 당황했어. 생활해보세요. 앞에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몸을 써서 일하는 직업군과 사무직 위주라는 예. 화이트 컬러를 이제 앞에다 놨다라는 건 그렇죠. 뭔가 경계가 없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지금. 아프겠다. 아프겠어. 너무 세게 때리셔. 아프겠다. 아팠지. 블루 칼라, 화이트 칼라, 오렌지 칼라로 대체된다. 오, 느낌이 방향이 나쁘지 않아요. 아니요, 나 정답이라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하고 얘기했는데 아니에요? 근데 왜 오렌지 색깔이요? 신조어를 만드신 그냥 거죠? 제가 좋아해요. 오렌지를 예. 좋아해서. 요건 사실 굉장히 유명한 장소도 있고 관련된. 장소? 네. 샌프란시스코 쪽에 예. 금문교. 샌프란시스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 곳. 실리콘. 실리콘밸리. 블루 화이트 칼라 실리콘 칼라로 대체된다. 정답입니다. 우와! 네, 가설. 블루, 화이트 칼라, 실리콘 칼라로 대체된다. 실리콘 컬러가 뭐예요? 실리콘이 무슨 색이에요? 실리콘은 쏘는 거마다 색깔 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실리콘 칼라라는 말 자체가 컴퓨터, 뭐 기계나 로봇 같은 24시간을 일을 해도 배고프고 힘들고 뭐 짜증내지 않는 굉장히 새로운 차원의 노동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 인간 노동자잖아요. 실리콘 칼라는 인간이 아닌 노동자를 아, 의미하는 단어다. 신조어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아까 오렌지 칼라 했을 때 시겁했겠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겁했겠네. 와. 그러니까 왜 실리콘이에요? 뭐 실리콘이 다양한 곳에 쓰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여기서는 뭐 보형물에 들어간 실리콘 이런 건 아니고 그 반도체의 주 재료가 실리콘입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나 뭐 로봇이나 이런 하드웨어에 반도체가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반도체의 주 원료인 실리콘을 거기 넣어서 실리콘 칼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실리콘 칼라들이 현장에서 지금 뭐 공장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지금 많은 물류 창고가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닌 로봇, 실리콘 칼라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사람이 이걸 옮기는 게 아니라 로봇이 옮기고 있다. 대표적인 회사가 땡마존. 네, 땡마존에서 유명한 실리콘 칼라들이 대규모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키바라는 분들인데 키바. 네, 키바가 정말 수많은 상품을 싣고 포장 구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요. 그럼 우리 가설대로 기존에 일하던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노동자들은 회사를 떠나게 된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꼭 그렇지만은 또 않더라고요. 보통 저렇게 아마존 창고에 로봇들이 다 투입되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다 실업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런 게 표면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일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통계를 내보니 아마존은 고용 숫자가 더 늘었어요. 인간의 고용 숫자가 더 늡니다.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로봇들은 못하는 다른 부분의 일들이 필요하니까 결국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 아닐지언정 고용하는 숫자는 더 늘어났어요. 근데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일자리 개수가 늘어나기는 했어요. 근데 원래 그 일을 하시던 분들은 거기서 밀려나면서 재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면 도태되는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다른 분야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직업으로 이동할 수 있게 사회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수가 그 과정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뭐 보니까 사람은 안 보여요 일단.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동차, 전기 자동차는 대부분이 로봇이 만들어요. 정말 압도적인 퍼센테이지로 로봇들이 다 찍어내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조립하기에 좀 어려운 부품이나 구조를 아예 처음부터 가져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자동차 만드는 그 퍼센테이지를 압도적으로 높인 땡슬라의 기가 팩토리. 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전기차는 가전제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는 고도의 기계 장치인데 사실 전기차는 모터를 장착한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는 더 훨씬 단순하죠. 더 하기가 쉽죠. 이 땡슬라 공장에서 일하는 실리콘 칼라들이 AI랑 결합을 했기 때문에 작업 경로를 스스로 설정도 하고요. 충돌도 피하고 작업을 조율합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한 움직임을 다 같이 하잖아요. 사람은 이제 이 품질 관리나 예를 들어 이제 로봇들끼리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것들, 그런 일종의 버그들을 이제 해결하는데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지금 로스쿨에 있는 학생들도 인공지능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판례를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느냐가 그 변호사의 실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유능한 이 AI들이 판례를 바로 찾아주니까 있는 판례들 어떻게 끼워 맞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됐고, 그리고 같은 판례를 가지고도 패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같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른 전술이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일종의 툴로서의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많이 보고 있죠, 화이트 칼라 쪽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인간이 두 부류로 갈라질 것이다. AI와 로봇을 잘 쓸 수 있는 인간과 그렇지 못한 인간. 근데 저는 근데 이것도 항상 이제 공포 마케팅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이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인공지능과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요. 과거에도 그랬었거든요.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것이다. 지금 사용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로봇이 그렇게 중요해지고 인공지능이 중요해지면은 누구라도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오게 돼요. 지금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진입장벽이 좀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런 미래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미래는 인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이 정말 그 유치원만 나온 사람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두려움을 갖고 이 기술을 대하면 오히려 그것이 뭔가 이 기술의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가는데 더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포를 가지고 보면 안 되고 이것이 결국 인간한테 잘 쓰일 거라는 생각하에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를 얘기해야지, 너 이거 배울래 안 배울래? 너 모르면 죽어.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여기에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이제 쓸데없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포를 이용하는 게 언제나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좀 그런 면이 더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그것이 참이라고 할지라도 공포심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한자건 박사님 말씀도 좀 공감은 되는 게, 실제로 인터넷이 나와서 인터넷을 모두가 쓸 수 있어도 검색을 잘하는 분이 있고 검색해도 전혀 원하는 자리를 못 찾는 분이 계시잖아요. 확실히 이제 그 같은 자리를 놓고 두 사람이 싸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공포심을 갖고서 좀 열심히 해야지 좀 그래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그 경각심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경각심은 좀 충분하다고 네. 생각해요. 이미 사람들은 인공지능과 이 로봇의 미래를 다 대충은 어떻게 갈 아니, 건지에 근데 대한 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대중분들을 만나보면은 여전히 한 번도 인공지능을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 그럼 지금 구글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잘 예. 살고 살아남았고 못하는 사람은 뭐 망했다는 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런 차이는 실제로 없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는 있죠, 그래도. 회사에서 보면은 글쎄. 정말 이과끼리는 유능한 서로 사람이 싸우기도 합니다. 네. 저희 이과는 우리 이과는 말이에요. 싸움 구경 중입니다. 싸움 구경.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같은 이과끼리도 물고 헐뜯고. 예. 제가 요즘 과다하다고 느끼는 게 지금 모든 학교마다 지금 다 인공지능을 초등학교부터 다 교육시키기 시작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정말 그 현장에 가서 금방 익힐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스마트폰이나 우리 어떤 간단한 장치들처럼.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기초에 대한 수학이나 물리나 이런 것들을 더 장기간 공부하는 것이 다른 많은 걸 하는데 중요한데, 그건 진짜 마찬가지로 100% 지금 공감. 똑같이 이거는 완전 공감하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이 마치 모든 것처럼 떠들지만 이걸 알면은 뭐 이렇게 살아남고 생존과 뭐 생존 못하는 문제로까지 비화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몇 시간 또는 며칠, 몇 주일이면 다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공포를 조장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과도한 면도 분명히 있다. 맞아요. 네, 왜냐하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기업들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실리콘 칼라에 관심을 갖는 거는 아무래도 좀 가성비 때문이겠죠? 근데 가성비라는 그 용어는요, 사실은 그 굉장히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저 가격이 나한테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느냐가 가성비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용 대비 효율은 안 나오지만 위험한 작업 환경에는 로봇을 넣어야죠. 그럼 가성비 안 나와요. 그렇지만 로봇을 넣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으로는 굉장히 그 단순한 노동인데 그런 시스템까지 개발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건 아주 저임금 노동자한테 그냥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고 있는 초점은 뭐냐? 대규모로 아예 로봇만 들어가서 기가 팩토리처럼 그렇게 가고 있는 거는 생산성 때문인 건 분명해 보여요. 이렇게 막 기가 팩토리처럼 대량 생산을 하려면 로봇도 대량으로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 대수도 예, 로봇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대량 생산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로봇들은 더 대량 생산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곧 사서 쓸 수 있는 그런 영역까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출생이 줄어서 문제인데 로봇은 거의 베이비 부머네요. 거의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사실 로봇은 정말 종합 기술 아닌가요?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먼저 이게 움직이려면 모터가 필요한데 전기 모터의 지금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고 가격이 싸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차 기술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 전기차 기술이 발전하니까 그 물론 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술이지만 로봇에도 당연히 이제 쓰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관절 이런 것도 다 모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니 모든 게 모터죠. 네, 모든 게 모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전기로 움직이게 한다는 저 전문가 계시니까. 제일 중요한 액추에이터잖아요, 그죠? 예, 로봇은 움직이는 기계잖아요. 결국은 뭔가 움직여야 돼요. 그 움직이는 것을 모터들이 대부분 하죠. 근데 그 모터를 예전에는 비싸게 만들었어요. 그런데다가 킥보드, 전기 자전거 이런 것들이 마구 나오니까 모터 모빌리티까지. 종류도 많아지고 값이 싸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인공지능까지 또 한 몫을 한 건가요? 그런데다가 예, 생성형 인공지능까지 나오고 그런데다 반도체 가격도 싸지고 이런 게 모두가 다 같이 일어나서 나비 효과의 연속으로 로봇이 때가 진짜 예, 가격이 낮아지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시기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이야 이제 업무를 도와주는 로봇이 있는 정도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정말 사무실로 출근하는 그런 로봇도 진짜 생기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로봇이 굳이 교통수단을 나랑 같이 타고 가야 되느냐. 그냥 거기 사무실에 있으면 되네. 네, 저같이 로봇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2대 사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 집에다 두고 하나 회사에다 두고 어차피 이 통신해서 로봇끼리 통신해서 서로 데이터 주고받으면 똑같은 놈이니까. 그렇지. 싫은데 그건 또. 더 싫어요? 같이 뭐하러 이동해요? 분명히 이 아이만의 흠집이 있을 거라고요. 다르다. 얘가 사무실에 넘어졌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찌그러졌어. 얘랑 집에 있는 멀쩡한 애랑 그러니까 같은 정을 줄 수 없다는 거지. 다친 애한테 더 내가 케어를 쓴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감정적인 교류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동료애가 생긴다거나 뭐 질투를 느낀다거나 그런 감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핵심입니다. 그런 감정을 어떻게 교류하느냐가 로봇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 기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나 잘 움직이느냐 이거는 그냥 기본이고 나랑 얼마나 더 공감을 느낄 수 있는 로봇이냐 이게 차이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게 경쟁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로봇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도 로봇이랑 같이 일하다 보면 마치 동료를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서 사회적인 관계를 구성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능력이 공감이거든요. 네. 근데 인간은 공감의 범위를 계속 확장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인간 단위에서만 공감의 범위가 확장됐는데 그 다음으로 동물에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애완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반려동물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길거리에 똥개 발로 찬다고 신고당하는 일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요즘은 동물 학대한다고 난리 나죠. 난리 나죠. 그러면 그렇게 공감의 범위를 확장한 인간이 어디까지 확장할 거냐? 이미 저는 휴머노이드까지 확장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 영상 올라온 거 보면 누군가가 발로 차고 학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난리가 났습니다.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저러냐고. 그렇게 우리는 진짜 공감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로봇이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거는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렇죠. 확실하게 말할 수 그거 있습니다. 잘 만든다고 해도 생기진 않죠, 그런 감정이. 인간과 같은 수준의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 감정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은 감정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할 것이다 라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위로를 받는다면 그리고 위안을 받는다면 그럼 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훅 가는 건데 사랑을 느낄 수도 있나요? 사랑을 느낄 수도 있죠. 네. 사람이 오, 기계한테? 아니 근데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감정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람이라고 해도 감정 뭘 안 주면 안 줘도 나는 사랑을 느끼고 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인공지능이 안 주는 거나 사람이 안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아 근데 나 그건 알겠어. 나 옛날 다마고 키웠었거든요. 근데 내가 걔 아, 진짜 오랜만이다. 맞아. 맞아, 아, 비슷해요. 추억의 이름이다. 깜빡하고 하루 밥 안 준 날 마음 찢어졌어. 죽었어? 나 진짜 엉엉 울었어. 죽어. 다마고 때문에 너무 마음 찢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이게 시카고에서 열린 박람회 영상인데 그 이족 보행 로봇이 있어요. 이 친구는 그냥 짐만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아, 디짓 말하는 네네네. 거죠? 정말 사람처럼 물건을 옮겨요. 잘 옮기죠. 네. 그러니까 높이까지 다 해가지고 잘 옮기다가 바로 했구나. 바로. 바로야. 바로. 그러니까 저기 달린 댓글이 이제 야 너도 힘들다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냐 불쌍하다 산재 처리 되냐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내용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나저나 쟤는 왜 쓰러진 거야 근데? 저게 그러니까 쉽게는 그냥 로봇 업체에서 밝힌 바로는 그냥 센서 오류. 뭐 일어날 수 있는 오류고 그냥 기계적인 결함인 건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이게 너무 이족 보행 로봇의 인간형 휴머노이드다 보니까 감정이 생긴 거야. 의인화를 해가지고 연민도 생긴 거야. 네, 심지어 저거는 영상으로만 본 거잖아요. 실제 만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연결고리도 없는데도 영상 보고 동정심을 느끼니까 아, 그러고 감정적인- 보니까 애가 좀 말랐어. 너무 말랐어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맞아. 애가 좀 말라, 앙상하잖아. 이런 거 못 옮기게 생겼어요 몸이. 네. 아 근데 집에서 진짜 일하던 애가 저러면은 끌어안고 대성통곡 할 것 같아. 웃대니까? 미안해. 저 봐요. 아니, 넘어지는 게 애가 너무 말랐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이 만든 로봇에 감정 생긴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너무 표정이 너무 저는 로봇 표정이 같았어. 안 로봇. 아니, 저는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 그 다음 단계에서 뭐가 일어나야지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저런 반응이 있어? 그럼 이거 일어나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나오면 아이고 다행이다. 너무 로봇을 돈벌이로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냉혈하니 맞아요. 가슴이 엔지니어 따뜻해야지. 엔지니어. 피도 눈물도 없는 약간 것 같아요. 옛날에 서커스 단장님 같은 느낌으로 채찍만 이렇게 이래 아니 근데 나 아까 쓰러지는 로봇, 아까 그 시카고 로봇 처음 보는 녀석이 저렇게 쓰러지는 거 가서 사골 국물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정말 드는데 고약한 죄 해야 돼요. 아니 저는 그러면 다음에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지를 그렇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일이니까. 다음에는 그건 일이시니까. 다음에는 이제 쓰러지지 말아야 되니까.